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축구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을 떨어뜨리자 일본 현지 언론과 팬들도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출신의 월드클래스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꺾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 그리고 스포츠 나비를 통해서 일본 축구계의 각종 보도 그리고 일본의 가장 많은 팬들의 반응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카타르를 꺾고 4강에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비록 4강전에서 일본이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기의 승자를 만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도 한일전에서 패배했던 조별리그의 일정도 있었고 또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 일본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기가 끝났을 때 한국이 탈락할 거라고 정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를 꾸준히 지켜봤던 인도네시아 팬들이나 신태용 감독 정도를 제외하면 물론 저희는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있긴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처참하게 밀리면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정말 한국의 올림픽팀의 탈락 소식이 아주 크게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재미있는 스토리일 수 있겠죠. 한국인 감독이 한국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감독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유력 축구 전문 매체죠. 이 사커 다이제스트 웹을 통해서도 지금 충격적인 이 기사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진짜 한국이 졌구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어난 충격파에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는 반응이에요. 예,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열도도 떨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결과는 이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졌다라는 소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축구 전체의 아주 큰 뉴스다. 한국의 올림픽 연속 출전 기록이 9개 대회에서 멈추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일본이 사실 이제 7회 연속 본선 진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해서 나가면은 일본은 한국의 기록을 추월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 한국이 못 나가게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8회, 9회 이제 한국의 기록을 따라올 수 있게도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조별리그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안겼던 한국이 탈락했던 것을 조금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반갑게 바라봤을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본 현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이제 현지 팬들의 반응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선수와 이제 감독이 퇴장당한 한국이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승부차기를 통해서 탈락했다라고 나왔지만, 일본의 유명한 스포츠 기자 중에 한 명인 카와지 요시유키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설하면서 올린 것이, 이 경기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 저희가 논평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단순히 꾸역꾸역 인도네시아가 이겼다거나 요행으로 버티다가 승부차기로 간신히 올라간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경기를 더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10명으로 뛰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밑에 이제 일본 팬의 반응도 인도네시아가 강했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에 남을 경기가 되었다 하면서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같이 파리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보여줬던 이 경기 내용 자체가 감동적이었다. 뜨거웠다. 정말 흥미진진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인도네시아는 박수를 보낼 만한 팀이었다라고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네. 한국에는 이제 조합이 결정된 시점부터 어디가 좀 방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랑 8강에서 만난다는 게 결정이 됐을 때 좀 방심을 했을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일본을 상대할 때에 비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또 일본과의 경기 때는 양팀 모두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나온 가운데 조금 본인들도 주전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면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전의 진입 방식이 나빴던 게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평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것. 전반전을 조금 버리고 후반전에 정상빈, 이영주 선수를 투입하면서 승부를 건 것 자체가 초반 주도권을 내주게 됐던 게 문제 아니냐,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또 이제 댓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6,000개가 넘었다. 결국에는 황선홍 감독의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이제 일본 팬들에게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전에 그러니까 이제 풀 스쿼드로
최정예 멤버로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면서 초반에 좀 승부를 내는 전략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팬 같은 경우는 경기가 길었다. 인도네시아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축하가 나오는 이유는 내용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네. 굉장히 길게 승부차기가 이어졌는데 만약 이렇게 졌다면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길만 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11번 공격수죠.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 뭐 잘생겼다 이런 팬들 반응까지 있으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과가 우리가 이제 상대 팀으로 만나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 아시아 축구 전체 다른 나라들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제 패퇴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내일은 이제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승리 거둔 것에 대해서 좀 놀라면서도 한국이 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계하는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4강에 올랐을 때 만날 상대가 사우디 우즈벡의 승자여서 그런지 이 팬이 한 얘기가 우리가 준결승에서 이라크나 베트남의 승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라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라크를 상대로 성인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패배했던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거기서 진다면 네. 3위 결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결승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3위 결정전에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도 인도네시아를 만날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니까요.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좀 걱정하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인도네시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풋볼존의 기사와 또 이제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존은 지금 이 도하 참사, 한국이 설마 하던 파리올림픽 예선에서 좀 탈락을 했다. 이 굴욕패전에 대한민국이 좀 아연 실세,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도 이 한국의 충격적인 탈락에 대한 한국 언론과 팬들의 반응을 소개할 정도로 이게 큰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한국 언론 보도의 각종 헤드라인과 팬들 반응, 뭐 저희도 이렇게 일본 반응이나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일본도 이런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많거든요. 다만 한국이 탈락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시아 호랑이가 고양이로 전락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예. 이거는 일본의 그 기사가 또 이제 국내 반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어떤 팬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살펴서 기사를 냈어요. 예, 그러면서 아시아의 호랑이가 집 잃은 야생 고양이로 전락했다. 선수들은 안 됐지만 지국 한국 수준에 딱 맞는 현실이다. 경기도 지고 매너도 졌다. 올림픽에 갈 자격이 없다. 똥 같은 축구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의 능력 차이로 경기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이제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일본 팬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깜짝 뉴스. 뭐 이제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라이벌식이 큰 분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졌다. 일본은 카타르를 이겨서 난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잤는데 일어나 보니 한국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물론 결승에 다시 한번 싸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조별리그에서 졌으니까 서력전을 하고 싶었던 우리도 거죠. 사실 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한일전이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경기니까 결승에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일본은 좀 고소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감독의 능력 차이로 경기가 바뀐다라는 게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득점이 오히려 좀 인도네시아가 방심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그 일본 팬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3자 입장이잖아요. 예, 사실 뭐 한국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인도네시아의 방심 덕분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인도네시아의 경기를 보니까 한국이 탈락한 게 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이 만약에 1위로 올라가서 인도네시아와 경기를 했다면 졌을지도 모른다. 이게 네. 정말 대단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꼭 못해서 인도네시아가 이겼다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반응들을 일본 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현지 반응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예, 바로 이 인도네시아가 그럼 어떻게 잘하게 되느냐를 봤을 때 일본 팬들도 이게 단순히 선수들이 뭔가 발전했다, 뭐 선수들의 기술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신태용 이 한국인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목한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감독은 한국 사람인 신태용인데 그는 현역 시절 K리그 MVP 출신이고 은퇴 후에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한국 축구계의 거물 중에 한 명이다. 다만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한 2018 월드컵은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보국과의 경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한국 대표팀을 떠난 이후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인도네시아 감독을 하면서 그 성과를 낸 거 아니냐, 축하한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분들이 좀 모르고 간과한 거 같은 게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독일을 이긴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자이언트 킬링이 가능하다. 근데 그 자이언트 킬링을 그때는 솔직히 우리가 역습 축구로 했지만 이번에는 지배하는 축구, 신태용 감독 본인의 스타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런 걸 또 아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네. 신태용이 우수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이 이번 대회에서 새삼 깨닫게 됐다. 한국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자국 감독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매우 복잡한 기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태용 감독이 이미 뛰어난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팬의 반응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 신태용 감독의 커리어 감독으로서 굉장히 길고 신태용 감독이 성남 1화, 그러니까 성남 FC가 되기 전에 이제 성남 네. 1화 시절에 FA컵 우승하고 아침 우승까지 하면서 감독으로서 이미 이른 나이에 그런 능력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사실 피파 20세 월드컵과 리우 올림픽도 겪었고 그리고 월드컵까지 겪으면서 감독으로서 한전수장을 다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느냐? 꾸준히 길게 자신에게 시간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세 이하 월드컵도 아닉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중간에 맡게 됐었고 네. 또 러시아 월드컵도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되면서 중간에 맡았잖아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꾸준히 긴 시간 맡겨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본인의 포텐이 이제 떠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들겨 맞았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한 방 툭 때려서 역습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융단 폭격을 하면서 이겼다. 네. 그런 인도네시아를 신태용 감독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하이프레스로 한국을 괴롭혔고 듀얼에서도 막상막하로 승부를 걸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위에서 압박을 했고 1대1 대결에서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을 상대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사실 막상막하였다고 했으니까 경기력에서 팽팽했고 네. 정면 승부를 했다. 그러면서 호주를 탈락시키면서 조 2위로 통과한 인도네시아의 성과는 요행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이라고 하겠지만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경기를 했다면 같은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일전 내용이 일본이 이길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인도네시아의 경기로 보니까 솔직히 일본 팬들은 일본의 경기력과 전력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이 더 좋다. 그러면서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팀들이 지금 힘을 길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본선 레벨에서는 편한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주목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조련한 성장시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정말 높은 평가가 일본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괜히 뭐 신태용 감독 더 띄워주는 거 아니야? 뭐 좀 더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신태용 감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 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플레이는 일본이 좀 본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난번 아시안컵을 봐도 일본의 선전한 인도네시아는 보통 좀 강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도 분명히 강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축구가 이제 동반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은 좀 쇠락세에 있고 인도네시아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베트남의 쇠락세는 역시 박항서 감독을 떠나보냈던 것. 그게 결국엔 베트남의 실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가 넣은 두 골이 훌륭했는데 정말 정해지지 않은 무정형의 플레이를 통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원투 게다가 힐패스로 무너뜨린 장면을 보고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잘한다라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를 상대로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를 거치지 않고 공격이 단조로웠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 일본이 본받았으면 하는 정말 보고 배웠어야 할 정도의 수준의 공격을 좋은 공격 플레이를 인도네시아가 보여줬다. 인도네시아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반응. 정말로 순수하게 인도네시아의 플레이 신태용 감독이 만든 이 전술적인 전략적인 플레이를 정말 존경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후반 카타르 골키퍼가 퇴장당해서 상대가 10명이 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좀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걱정하는 시선들인데요. 네. 결국에 연장전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뭐 끝은 모른 것이지만 인도네시아가 만만치 않더라.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보다 만만한 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조별리그에서 한일전에서 1위를 걸고 이제 싸웠던 것이 이기려고 했던 것이 카타르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생각이 보기 좋게 뒤집혔다. 우리가 그때 졌던 게 도하의 비극이 아니라 아이러니한 결과가 됐다. 차라리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피해서 잘 된 것 같다. 정말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카타르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니까 이거 신태용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저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반응이잖아요. 아까 이제 한준 기자가 뭐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사실 한일전에
신태용 피하려고 진 것이다. 네, 예. 이런 반응까지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이와 감독이 일본 현재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인데 오이와 감독이 명장이었다. 네. 인도네시아와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일전에 후보 골키퍼인 노자와를 투입해서 반드시 지도록 만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납득이 된다. 왜 노자와를 썼지 했더니 1위로 올라가면 인도네시아 만나야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신태용 감독 피하려고 그랬구나.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러면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한국을 이끌고 4강 가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4강 가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신태용 감독이 제대로 된 커리어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팬들이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일본 팬은 이제 아마도 일본이 결승에 갈 거라고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통해서 일본이 사우디든 우즈벡이든 올라와도 꺾고 결승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높은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이 동남아시아 팀들의 이 축구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져서 동남아시아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아시아 내에 힘의 차이가 없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일본 포함해서 한국도 절차 탕마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월드컵도 재밌어지고 아시아 축구도 재밌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최근 아시안컵도 정말 이변도 많았고 정말 일방적인 경기도 없고 또 공격적인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체미라든지 또 앞으로 이어질 클럽 월드컵이라든지 다양한 축구의 볼거리들이 나오는 게 정말 기분 좋고 또 축구 우리는 비록 이제 좀 탈락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시아 축구 전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또 좋은 영향, 좋은 또 배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리그에서 지금 뭐 J리그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도 이제 태국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이제 각 팀의 또 대표팀 선수가 돼서 각국의 대표팀의 레벨을 또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할 기회가 있으면 중거리 슛을 조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랑 만나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그랬잖아요.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위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이제 언급하신 대로 태국 선수들이 뭐 이미 오래전부터 J리그에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도 이제 신태용 감독과의 인연 덕분에 아스나이가 또 K리그에 왔었고 또 지금 아르한 선수도 수원FC에서 뛰고 있고 이런 면들이 또 동남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일본 팬들이 또 주목하는 부분들이 한국이 일본에게만 절대 지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까 한일전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또 순위가 낮은 아시아 팀에게는 방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경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한일전에 비해서 떨어졌던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젠 정말 동남아시아 팀이라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지금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한일전에 패배한 일본은 또 카타르를 꺾으면서 4강에 올라갔는데요. 예, 사실 뭐 한일전에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카타르에 4대2로 크게 이겼는데 아니, 네. 어떻게 된 걸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경기에 정말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고 한국과의 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보면서 거기서 좀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뭐 성인 대표 선수로도 뛰고 있는 호소야 마오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골을 넣었고 이성 공격수도 물론 한국전에 뛰었던 사토 케인도 나오긴 했지만 마츠키 쿠류라든지 또 야마다 후키 이 선수가 특히 마츠키랑 야마다가 중앙과 우측면의 핵심 공격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의 활약이 좀 나오면서 이길 수 있었다. 네. 경기 시작부터 2분 만에 일본이 롱패스 때려놓고 전방 압박으로 공을 잡아먹으면서 이 야마다 선수가 벼락 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다만 이 장면에 이어서 카타르도 개최국이다 보니까 24분에 엘 야지디의 크로스를 알라위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역시 일본의 숙제 중에 하나가 공중볼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점골이 나왔었고 이 상황 이후 41분에는 카타르 골키퍼가 일본 선수를 이제 공을 경합하는 과정 속에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퇴장당했어요. 네, 이게 바로 레드카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4분 또 한 번 이제 일본이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마샬의 프리킥에 이은 압둘 살렘의 헤더로 오히려 수적 우위인데 역전골을 내주게 됐거든요. 네. 하지만 67분 일본도 코너킥에서 야마모토가 올린 왼발 킥을 키무라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뭐 야마모토도 사실은 일본 중원의 핵심인데 한국전 선발로 안 나왔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활약을 해주면서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전 들어갔을 때 101분에 일본의 주장인 후지타의 전진 패스를 아라키가 이어받아서
스루패스로 호소야에게 내줬고 호소야가 3대2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활약한 이 선수들 대부분이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핵심 자원들이었고 112분에는 이제 가와사키 선수의 문전 슈팅이 굴절된 가운데 우치노가 밀어넣으면서 4대2까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났던 일본은 많은 좀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던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이 카타르를 이겼는데 그럼 우리가 뭐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나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일본과의 경기는 실점할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리 올림픽에 갈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개최국 카타르를 꺾고 이제 4강에 진출하면서 일본도 뭐 단연 우승 후보로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제 아직 남은 8강전 일정이 오늘 진행되는데요. 4월 26일 밤 11시에 우즈베크 대 사우디 그리고 4월 27일 새벽 2시 30분에 이라크와 베트남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되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졌지만 또 남은 일정들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결승전은 4월 29일 월요일 밤 11시 인도네시아가 우즈벡과 사우디의 경기 승자를 만나게 되고요. 일본은 다음 날 새벽 4월 30일 화요일 새벽 2시 30분에 이라크, 베트남의 승자가 만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우승까지 갈지 혹은 3위 결정전을 가서 파리올림픽에 나가게 될 수 있을지 또 인도네시아가 또 일본을 만나면 또 우리 팬들에게도 또 다른 또 한림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좀 흥미로운 대진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또 저희들이 응원하면서 이번 U23 아시안컵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의 새로운 영상과 함께 하십시오.